안녕하세요. 임혜진, 이재용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풍수 명리학 전문가 접시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그 인테리어들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많이 하세요. 셀프 인테리어 하고 인테리어 할 여력이 안 되면 가구라도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막 이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온 집들마다 막 부산에 그래가지고 뭐 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정말 시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거 옮길 때 조금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네. 요걸 요로 옮겨서 우리 집안의 기운을 막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 위치,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그러니까. 어디에 놓이느냐에 네.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향을 받는다고. 확실히 그런 게 네, 있죠. 확실히 영향을 좀 받아요. 네. 집에 나서 안 옛날에 되는 뭐 거죠. 무협지 보면 기문둔갑이라 그래서 네, 네. 뭐 나무 하나 있더니 뭐 네. 안개가 껴서 안 보였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이 어떤 물건을 어떤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흉으로 가기도 하고 네. 길로 변하기도 하고 똑같은 물건이 위치에 따라서요? 네, 위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이걸 동티난다라고도 하고 이제 어떤 물건을 들여왔을 때 네.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또 미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아, 내 집에 네. 안 들어오는 게 좋은 그렇죠. 물건이 따로 근데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생물일수록 그 네. 영향이 더 커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새로운 거. 사람이 들어오던 아니면은 뭐 동물이 들어오던 뭐 꽃이 들어오든 그렇죠. 이런 식물 같은 생명력이 생명력이 있는 있는 거일수록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하고 물건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오면 그 기운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영향을 좀 많이 뭐 주게 돼요. 밖에서 집어오지 마. 아니 뭐냐 왜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 이거 귀신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아, 그 물건 따라서. 물건 따라 들어. 네. 오래된 물건은 그런 뜻으로. 네, 말씀하신 오래된 것 같아요. 물건들은 왜냐 그게 좀 내가 아끼고 네. 오래된 것들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네. 귀중하니까 네. 아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 정성이나 기운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자동차도 15년을 타니까 얘가 내 마음을 알더라니까. 서로 통해요? 마음이 그런 막 게 통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그러면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대부분 덧문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름이니까 덧문을 열어놓는 집도 네. 있고 닫아놓는 집도 네. 있어요. 뭐가 좋습니까? 일단 닫아놓는 게 가장 좋죠.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하다 보면 집도 앞이 있고 뒤가 있는데 그 앞뒤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어디가 앞에? 현관이 앞 아니에요? 네, 거기가 앞. 아니에요. 그게 앞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어디가 앞인지 몰라가지고. 네. 어디가 앞이에요? 보통 그걸 이제 풍수에서는 좌향이라 그러는데 네. 좌라는 건 뒤를 나타내고 네. 향이라는 건 앞을 보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일단 앞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남향 북향을 베란다로 네네. 판단하죠? 베란다를 기준으로. 그래서 누나 집은 무슨 향이에요? 베란다가 없어요. 에? 뭐야? 옛날 아파트 아니에요? 옛날 아파트인데 그걸 다 이렇게 텄나 봐요. 그러니까 텄어도 그게 창문이 좀 많이 큰 데 있죠. 아, 햇빛이 아. 많이 들어오고 창문이 큰 데를 무조건 앞으로 보는 거예요. 거실 그 창문 큰 데 있는데 그렇지. 거기가 근데 그게 예, 베란다로 예, 보고 예. 그걸 향으로 보는 거죠. 아, 거기가 앞이에요? 네, 그쪽이 앞이고 그러면 이제 앞쪽이 거기니까 요즘은 주방, 옛날에는 이제 주방 쪽에 복도식이었을 있는 데가 때는 무조건 뒤쪽. 가운데가 뒤에가 무조건 네. 현관이었는데 네. 요즘 복도식이 아니고 엘리베이터식이니까 네. 좀 옆으로 붙어 네, 맞아요,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좌측과 우측이 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풍수는 기운이 땅에서부터 위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기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는 잘 안 가요. 네. 그래서 어떤 아파트를 보면 요 라인은 다 공부도 잘하고 잘 되는데 그 바로 옆 라인은 이상하게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좀 그래요? 있거든요. 그런 게 같은 아파트 동인데도 그러니까 앞을 보고 들어오는 입구가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은 내가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 실려지는 거고 네. 현관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운이 들락날락거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베란다의 위치, 그다음에 현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풍수를 볼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관이거든요. 이제 좌향은 결정이 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관이 중요한데 현관은 운이 시작하는 단계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점을 나타내요. 시작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작점이 무너져 버리면 집안 자체 기운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현관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들어갔을 때 무조건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가는 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현관에서 네. 바깥으로 나가는 네. 걸 봤을 때 무조건 우측 이걸 좌측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그러면 이제 내가 베란다를 이제 나와서 현관 입구로 나갈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네. 우측은 무조건 돈과 관련이 되는 거고 좌측은 명예와 관련돼요. 왜 그러냐면 네.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해가 좌측에서 떠서 우측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좌측은 무조건 운이 상승하는 걸로 보고 우측은 운이 이제 하락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운이 상승하는 쪽은 명예나
어떤 권력으로 보고 운이 내려가는 쪽은 재물로 이제 봐요. 그래서 이게 자청용과 우페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을 봤을 때 이제 이쪽 사람이 여기로 기준을 보는 거죠. 네네. 이쪽을 봤을 때 이쪽이 우측이 돼버리는 거고 네. 이쪽이 좌측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우측에는 거울이라던가 좀 이렇게 금속 물체가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운을 좀 상승시켜주고 좌측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이제 나무를 두거나 뭐 식물 같은 경우들을 여기다 두면 더 훨씬 더 낫겠죠. 네. 왜냐면 더 상승하는 기운이 있어서. 그래서 좌측에다가 거울을 두는 거는 되게 좀 안 좋게 네. 봐요. 거울은 반사의 능력도 있어서 보면 이제 어떤 데는 현관에 거울을 굉장히 크게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오히려 운이 들어오다가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사가 돼버려서. 반사.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집은 현관에 양쪽 다 신발장이 다 거울로 돼 있는데 거울이 너무 커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신이 다 거울에, 나올 수 예, 있는 예, 거. 예. 그거는 좀 좋지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신 거울 같은 경우는 보통 거울은 현관은 무조건 상반신 위에 있는 게 좋지 하반신까지 비춰주면 기운을 전체적으로 밀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풍수를 볼 때 안 좋은 기운을 반사시키려고 거기다 거울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 쪽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현관도 똑같아요. 근데 현관에서 만약에 현관이 좀 안 좋은 위치라면 거울을 두는 게 괜찮긴 하지만 좋은데 거울을 두면은 기운이 들어오다가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좋은 나타나요. 기운이. 저 현관에 네. 신발은 안으로 향하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나가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이제 현관의 문인데 현관의 문을 통과해가지고 여기 보면 중간 문이 이제 이렇게 있고 네. 여기에 이제 거울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쪽 좌측이 거울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네, 안쪽에서 나오는 바깥으로 보는 걸로 네.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발을 볼 때 신발을 여기다가 이제 넣게 되는데 네. 앞코가 네. 무조건 이 중문 쪽 방향을 보게 하는 게 좋아요. 들어가는 방향이. 네, 들어가는 방향을. 왜 그러냐면 네. 그렇게 해야 나가진 않잖아요. 어.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려고 할 때 좋게 하려고 네. 신발을 바깥쪽으로 두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신발 코가 무조건 중문 쪽으로 바라봐야지 이 사람이 안 나가고 아늑하게 있는데 신발 코를 바깥쪽으로 하라는 거는 그 사람 보고 빨리 나가라는 뜻과 예. 같아서 그거는 이제 그래요. 손님들이나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바깥쪽으로 두게 되는데 보통 음식점 가면 전부 다 바깥으로 돌려놓잖아요. 맞아요. 빨리 나가라고. 신발이 그래서 편하게. 그런가? 네. 나는 그래. 서비스 차원인 줄 그치,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친절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람을 좀 빨리 나가게 기운을 좀 불러버리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무조건 안쪽으로 놔야지 이 사람들이 좀 아늑하게 있죠. 근데 뭐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바깥쪽으로 두면은 얘가 이제 집안에 안 있고 계속 바깥으로 좀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요 현관에 주로 이제 신발장이 있잖아요. 네, 신발장. 요즘은 화이트로 많이 하던데 네. 흰색이 밝은 색이 좋아요, 어두운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색깔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나무 색깔이라던가 청색 계열이나 붉은색 계열이나 이렇게 좀 밝은 색깔들이 훨씬 더 색이? 좋아요. 그래서 현관은 무조건 밝은 색깔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조명을 그래서 요즘은 깜빡이 조명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조명보다 사실은 현관은 무조건 켜놓고 있는 게 좋아요. 나갈 때는 자동으로 켜지는데 우리 집은.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고. 그렇죠. 근데 근데 그거 이제- 말고 내내 켜지는 게 네, 좋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내내 현관에는 좀 불이 켜져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래야지 좋은 기운들이 계속 좀 들어온다라고 보거든요. 현관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래, 들고 나는 곳이니까. 인테리어, 그러니까 뭐든지 주택이든 아파트든 뭘 할 때 현관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현관에다가 좀 인테리어를 좀 돈을 들여서라도 좀 많이 하세요라고 얘기를 좀 해요. 그래요. 근데 돈을 들이기엔 현관이 좁아가지고. 뭐 많이 안 들어놓는 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그렇죠. 현관은 좋은 거. 그리고 뭐 이거- 보통 네. 아파트들은 이제 문들이 다 똑같긴 한데 이제 내가 주택을 지면은 문을 갖다가 막 2개, 3개 뚫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출입문을. 네. 이런 경우들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출입문 자체가 기운이 들어오는 거고 기운이 나가는 게 지금 이 현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파트에서도. 네. 근데 기운이 빠지는 데를 여러 군데 뒀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들어오고 나오고가 좀 심해지니까 한마디로 복주머니 같으면 주머니가 하나여야 되는데 주머니가 여러 개면은 기운이 다 빠져버리니까 돈이 네. 모이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뭐 예를 모이지가 들면 왜 2층 집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제분들이나 누가 네. 출입문을 늘 1층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부모님한테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밖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으로 바로 올라가고 그랬다가는 큰일 나. 왜? 저 애가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 나이트클럽 가 있고 불러드리고 또 친구 불러드리고 친구 몰래 불러들여가지고 큰일 나. 그러니까 2층 그런 것도 집에서 안 좋은 거죠. 2층 집에서 출입구가 2개 있다는 거는 네.
완전히 다른 집으로 봐요. 그러니까 왕래가 더 안 되니까 식구들끼리 가족들이 모일 새가 없죠. 근데 문이 1층이면 걸리던 뭐하든 어떻게 1층을 걸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 저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렇게 다니다가 사단 난 거 아니야. 그러네.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현관에 이렇게 저 풍경 같은 거 네네. 하나 해놓으면은 소리 나는 거 따라달라. 근데 요즘 대부분의 분들은 무조건 좀 설치를 하세요. 풍경이라 설치하고 한마디로 현관 인테리어에 굉장히 돈을 많이 좀 투자를 하세요.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면은 거기다 현관에 어떤 물건을 둬야지 좋고 어떤 거를 해야지 좋으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풍경은 좀 설치해 주는 게 좋아요. 문에서는. 그게 이제 오로할 때 소리가 좀 들리죠. 땡 소리가. 근데 그게 웬만하면 동종으로 돼 있는 게 좀 좋아요. 금 기운을 나타내서 동의 기운은 어떤 재물을 좀 상징하기도 하고 나쁜 기운을 좀 몰아내는 것도 돼가지고 현관에서 있어요? 그 소리가 나게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리가 나면 문 열릴 때마다 소리 나게. 소리가 나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는 저 모기 퇴치기 달아놨는데. 그다음에 설치를 하는데 요즘은 막 코끼리 모양도 좀 많이 설치하고 두꺼비 모양도 좀 많이 설치하고 근데 보통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놔요. 복두꺼비를. 그래서 가장 많이 풍수에서 설치하는 거는 이 삼족두꺼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3개인데 이 삼족두꺼비가 재물을 토해낸다 그래서 동전을 좀 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장 많이 설치를 해요. 저희한테 좀 많이 물어봤을 때 그래서 웬만큼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현관에 좀 얘가 좀 있다라고. 아니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그 원장이 누나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는데 저렇게 생긴 두꺼비 2마리를 입구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괜찮아? 했더니 누나 지금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진짜 저 두꺼비를 갖다 놓고 지금 한 2달 그러니까 1년 정도 됐는데 10개월 지나고 나서 저걸 갖다 놓고 나서 너무너무 손님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두꺼비 좀 하루만 빌려달라고 제가. 저게 이제 반향이 되게 중요한데 동전을 물고 있는 거가 있고 동전을 물고 있지 않는 게 좀 있어요. 걔는 동전은 안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물고 있는 거는 현관 반향으로 봐야 되고 동전을 안 물고 있는 애들은 집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하는 게 집 좋아요. 안쪽으로. 집 안쪽으로 하면 동전을 토해내고 있는 거고 이 현관 바깥에 동전을 물고 있는 거는 동전을 끌어서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방위가 되게 중요한데 웬만하면은 이제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우측에 두면 더 훨씬 더 좋겠죠. 왜 재물을 토해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측에다 두면 훨씬 더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거의 다 가정집에 제가 보면 거의 다 있어요. 상담해 보면. 그래요. 저 동이면 요즘에 돈값이 얼마나 비싼데. 근데 뭐 싼 것도 있어요. 나무로 돼 있는 거 있어요? 아니요. 나무보다는 무조건 쇠로 돼야 돼요. 동으로 돼야 돼요. 나무는 효과가 별로 없고요. 동 아니면 옥으로 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나무로 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코끼리도 많이 넣게 되는데요. 우리 집에 코끼리 한 쌍도 있었어요. 코끼리는 수명 아니에요? 글쎄요. 아니요, 이게 그 코끼리는 또 어디 한문으로는 갔어요? 상자를 놔서 상스러운 상자를 나타나서 권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코끼리 같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코를 좀 올려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코를 내려 있는 게 있죠. 이 코끼리가 물을 굉장히 잘 찾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물 찾으려면 코끼리 쫓아가라고 얘기 있는데 얘가 물의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코가 밑으로 있다는 거는 물을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풍수에서는 물을 돈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려가 있다는 얘기는 돈을 찾는다는 얘기고 코끼리 코가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권력을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는 권력을 상징을 하는 게 좀 있어요. 부와 권력을 욕심들도 많아. 부와 그러면 권력. 이제 나중에 탈난다 저런. 고루고루 갖추겠다는 거지. 그럼 저 부기인데 그럼 어떻게 설치해야 될까요? 저 2마리일 때는 어떤 쪽을 우측에다 놓고 어떤 쪽을 좌측에다 놔야 돼요? 돈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네, 거죠. 돈이 오른쪽이니까. 그리고 네. 코끼리 코가 되니까. 밑에 내려가 있는 거를 네. 우측에다 두고 코끼리 코가 올라가 있는 거를 권력이니까, 좌측에 두면은 좌측에. 훨씬 더 운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중국 쪽에서는 거의 코끼리를 좀 많이 도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족두꺼비를 좀 많이 갖다 놔고 있었는데 두꺼비. 어떤 인도나 어떤 중국 같은 경우는 코끼리 상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건물들 봐도 코끼리 상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홍콩 같은 데 보면 정말 코끼리 상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쁘네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를 놓는데 이제 이 부엉이 상을 좀 부엉이 요 이쁘다. 네, 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부엉이를 좀 좋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를 이제 흉살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한마디로 부모랑
부모를 배신하는 상으로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게 봤는데 부엉이는 좀 일본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굉장히 지혜의 신으로도 보고 어떤 돈의 신으로도 좀 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갑자기 부엉이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엉이 같은 경우는 현관에 넣을 때는 부와 지혜. 네, 얘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제 귀신을 지켜주고 집안을 지켜준다는 게 있어서 네. 얘 부엉이를 현관에도 좀 많이 설치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와. 부엉이가 약간 펭수 닮은 부엉인데. 예. 예쁘게 생겼어요. 색감도. 그다음에 요거가 특징인데 아 이건 뭐지? 하리? 단지 이건 어디다 갔을까요? 이거 소금이 담긴 것 같은데. 저기 네. 어디 상가에 다녀오고 이럴 때 아, 쓰는 이렇게 거 아닌가? 던질 때? 예. 근데 이게 풍수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설치하는 경우도 좀 많이 그래요? 나타나요. 왜냐하면 단지의 소금은 물을 물의 결정체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재물 덩어리인 거야 저기다. 그래서 이 재물을 상징하는 것들을 현관에 갖다 놓으면 재물이 솟아오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이거를 갖다 놓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항아리 같은 데 말고 이렇게 좀 주막에서 쓰는 그 주막 그 병 같은 거 있죠? 네. 호리병 같이 호리병 생겼- 같은데 예. 호리병에다가 소금을 넣고 물을 좀 채워서 꽉 닫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요. 이러면은 걔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텅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재물이 넘쳐버린다라고도 좀 얘기를 그래요? 많이 해요. 아니 근데 현관에다가 지금 얘기한 이런 놓을 것들 게 너무 많아요. 삼겹살거리, 코끼리, 부엉이, 소금 항아리까지 갖다 놓을 정도면 이미 부자네. 이미 그 부자네. 넓이, 그 예. 크기면. 현관이 얼마나 넓으면 이게 다 들어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꼭 막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요만한 거라도 그거를 작은 것도 많이 네. 팔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만한 것도 좀 많이 팔아. 삼쪽두꺼비도 그렇고 그리고 저 소금도 조그맣게 그냥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요만한. 넣으셔도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 풍수라는 게 다른 것보다 내 마음에 좀 안정도 되잖아. 내가 이런 걸 설치해놔서 이렇게 돈이 좀 들어온다라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기운이라도 이런 걸 설치해놓으면 기운이 조금 더 세게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으니 웬만하면 이것도 금액이 별로 들지도 않으니까 그렇군요. 좀 설치해두는 것도 괜찮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현관을 네. 제대로 꾸미고 기분 좋게 들어가면 거실이 이제 네, 나오는 거죠. 거실에. 예.